이 시기 니콜라 2세는 혼란에 빠진 나라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바로 니콜라 2세 아들 황태자 알렉세이 때문이었습니다. 왜? 너무 귀엽다. 그 하나뿐이었던 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황태자 알렉세이는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황제 부부는 결혼 후 연달아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모두 공주였고 이제 후계자가 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에서 황제의 권력이 안정되려면 황제에게는 반드시 건강한 후계자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고 여기서 황제 부부가 얻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황태자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쁨이 커다란 비극으로 변하고 맙니다. 에? 황태자의 배꼽에서 별 이유 없이 피가 나기 시작을 하더니 며칠 동안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데 온몸에 흉하게 시커먼 멍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 무슨 병일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혈우병? 예, 맞습니다. 혈우병입니다. 혈우병이요? 예. 그게 뭐야? 이게 피가 나기 시작을 하면 이 딱지가 지면서 이제 피가 응고돼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그런 피가 응고되는 기능이 없어서 그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죠. 밖에서도 피가 나고 안에서 피가 나면은 이 안에서 이제 피멍이 들겠죠. 오. 황제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혈우병을 물려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엄청나게 괴로워했죠. 이때 황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황태자의 불치병을 비밀에 붙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황제 부부의 마음을 더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비밀이 새어나가면 알렉세이에게 황태자 자리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이제 신경이 곤두섰죠. 여기서 결국 황제 부부의 운명을 바꾸는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어린 황태자가 놀다가 넘어진 거예요. 큰일 났는데. 그래서 다른 아이들 같으면 잠깐 울다가 일어났겠지만 이 혈우병 환자였던 황태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고였습니다.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생겼고요. 피가 안 멈출 텐데.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리고 극심한 통증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최고의 시력을 가진 황씨 주치의들도 이제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얘기죠. 그저 그냥 진통제를 주는 것밖에는 달리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부부는 아들을 고통에서 구해줄 성자를 보내달라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만, 이 흐름이라면 예. 위험한 성자가 올 거고 우리가 경계하는 그 분이 올 것 같은데? 규현 씨, 수염 많이 난 사람? 그 분이 올 것 같은데? 규현 씨 드라마 많이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때 황제 부부 앞에 불려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괴성 라스푸틴이었습니다. 라스푸틴. 이때 등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즈음 라스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치유력을 가진 성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요. 자신을 추종하던 황실 가족의 소개를 받아서 황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성자가 진짜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라스푸틴은 마치 진짜 성자처럼 신비로운 말을 늘어놓으면서 사근사근하게 다가가면서 호감을 얻었고요. 라스푸틴을 두고 우리가 찾던 성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넘어갔네. 결국 국가기밀인 황태자의 혈우병까지 라스푸틴에게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라스푸틴은 황태자가 아플 때마다 궁에 불려와서
알아놓은 황태자의 침대 머리맡에서 열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라스푸틴이 기도를 마친 다음 날 거짓말처럼 황태자의 출혈이 멎어버린 거예요. 안돼. 말도 안 돼. 뭐야?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라스푸틴이 어떤 방법으로 황태자의 출혈을 멈췄는지는 지금까지도 그 미스터리예요. 근데 정말 미스터리한 일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당시에 황태자 알렉세이는 아스피린을 복용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아스피린은 피가 조금 더 잘 나오게끔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라스푸틴은 그거 모르면서도 아스피린을 중단시켰대요. 그래서 아스피린 복용 중단시켰기 때문에 출혈이 덜 나고 이제 벼로병이 덜 효과가 나타내지는 그런 효과를 봤던 것도 있고 그게 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태자가 아플 때마다 황제 부부는 라스푸틴에 대한 믿음을 더욱 이제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참나. 그래서 한 번은 라스푸틴이 그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을 때 또 황태자가 이제 피를 흘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예감한 황제 부부가 성직자를 불러서 황태자의 그 사망 미사를 치를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스푸틴이 기도를 하니까 또 위독하던 황태자가 기적처럼 살아난 거예요. 기적처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 의사도 손을 놓은 상태에서 말이 돼? 죽을 뻔한 아들이 기적처럼 치유되는 그 상황을 접하게 된 황비의 눈에 라스푸틴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진짜 뭐 신의 뭐 대리인이다. 그렇죠. 성자죠, 그렇죠. 예, 예. 성자. 이 알렉산드라 황후는 하나님께서 러시아 황실을 지키기 위해서 라스푸틴이라는 성자를 보내줬다고 굳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스푸틴을 자주 불러서 황태자와 함께 있게 하고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유일한 존재로 여기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죽다 살아났으면 그렇게 믿을 수 그럴 있을 것 수밖에 같아요. 없죠. 여러분 충분히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스푸틴은 황태자를 치유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황비와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불안한 황비의 마음을 파고들게 되죠. 잠깐만. 이런 흐름이라면 와. 황비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겠네요. 소름이 돋습니다. 이거 드라마인데 그냥. 예. 그런데 이때 라스푸틴이 그 황비의 죄의식을 자극했다는 그 주장도 있어요. 아들이 불행해진 것은 어머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괴로운 황제의 마음에도 깊숙이 파고들어서 황제의 신뢰까지 얻게 되죠. 그래서 니콜라 2세가 즉위 이후부터 그 정치면 정치, 전쟁이면 전쟁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흔들리지 않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믿음을 가진 대상은 바로 이제 백성들이었어요. 러시아 제국의 순수한 순진한 백성들은 여전히 황제를 아버지로 모시면서 지지하고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스푸틴이 멀리 시베리아에서 온 농민 출신의 수도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황제의 눈에는 이 라스푸틴이 순수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자기에게 전하는 성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 라스푸틴 말만 듣겠네요. 그럼. 예. 이 상황에서 라스푸틴은 수시로 이제 황궁에 드나들면서 황제 가족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가족 사진에 같이 끼어 있네요. 예. 한가운데 예. 그것도 가운데. 한가운데 너무 청일점이네. 그래서 라스푸틴과 황비 그리고 공주 4명, 황태자의 모습인데요. 라스푸틴은 이 공주 4명의 마음도 사로잡았어요. 뛰어난 언변으로 공주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면서 친해졌던 것이죠. 4명 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리적으로 막 조종을 한 거네요. 예. 그 어느 날부터 라스푸틴이 그 황실을 그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고요. 황제 부부와 친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라스푸틴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죠. 그러겠죠. 예. 여기에는 그 라스푸틴의 허풍도 한몫을 했는데요. 황제 부부가 자기를 믿고 따른다 하고 이제 떠버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라스푸틴에게 로비를 하려고요. 뭐 돈, 그다음에 귀한 포도주, 그다음에 고급 양탄자 이런 각종 뇌물을 들고 라스푸틴의 집 앞에서 줄을 서고 했단 얘기죠. 여기서 또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라스푸틴은 자기에게 부탁하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것을 나눠줬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도왔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 하세요. 예. 하세요. 아니 제가 보니까 0.3초 빨랐습니다. 지원 씨. 예. 뭐 부적 같은 걸 주는 거지. 털. 자신의 털을 조금씩 잘라서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기른 거구나. 그렇지. 아, 땡입니다. 오답입니다. 예, 다시 정답. 규현 그러니까 씨. 이제 좀 증서를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증서요. 그러니까, 어떤 증서일까요? 그러니까 이 나 라스푸틴이 예. 당신에게 어떠한 보답을 해줄 것이다라고 소름 끼치게 틀렸나요? 소름을 끼치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예. 오답입니다. 근데 거의 정답에 가까이 갔어요. 조금만 더 보태면 답이 여러분 될 또 텐데. 혜성이가 맞추겠다. 예. 보태기 잘하거든. 아, 혜성이 보태기 전문이지. 저 이런 이미지예요? 혜정 씨 얻어가나요? 예. 정답. 예, 혜정 씨. 증서를 써주는데 예. 저 규현이가 한 얘기 아니에요? 라스푸틴의 사인. 사인. 정답입니다. 예. 종이에 사인만 해서 준 거예요. 사인 이게 통한다는 맞았네. 얘기죠. 사인 맞았네. 그 라스푸틴의 이름이 적힌 종이장, 쪽지를 들고 가면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얘기죠. 이름만 보고. 예. 백지에서 쌓이는 것처럼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라스푸틴. 예, 예. 그러니까 절대적 1인자네요. 예, 그만큼 힘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라스푸틴이 러시아의 내무장관에게 주었던 실제 쪽지를 한번 볼까요? 야 긴데 이거는? 뭐라고 쓴 거지? 이거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예, 글씨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악필이다? 예, 잘 쓴 글씨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 글을 배운 데다가 급하게 휘갈겨 쓰느라고 글자는 더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맨 밑에 있는 말이 이제 그리고리, 그러니까 라스푸틴의 이름이 라스푸틴의 그리고리인데 그게 서명이죠. 저 서명이 들어가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라스푸틴은 각종 그 청탁 서류들을 황제 부부에게 직접 가져가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황비는 황제를 재촉해서 빨리 말을 들어주라고 하면서 라스푸틴의 부탁을 대부분 들어줬어요. 와. 라스푸틴은 그러니까 이런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어마어마한 뒷돈을 챙겼죠. 이 황제 부부의 신뢰 속에서 라스푸틴을 성자라고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도 늘어났는데요. 그를 영적인 스승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팬클럽이네요, 팬클럽. 눈빛이 너무 무서워. 진짜 말도 안 된다, 쟤. 아, 진짜. 눈에 아무것도 없는 거. 흰색이야. 맞아. 예,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여성분들. 맞습니다. 이 되게 사진의 기가 특성이 있는데 지금 그 혜성 씨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 다 여성이었다는 얘기죠. 라스푸틴은 자기를 따르는 여성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녀. 성녀 아닙니다. 꼬마 아가씨들. 꼬마 아가씨들. 뭐야 그게. 와 소름. 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라스푸틴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을까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마음이나 몸에 그 병이 있는 여성들이 라스푸틴을 찾아가면 그 비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마음에 안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가로 이 기부금을 많이 냈고요. 이뿐 아니라 그 자청해서 라스푸틴의 그 수발을 들거나 심부름을 해주거나 편지를 써주거나 일정 관리를 하는 등 비서 역할까지도 맡았던 것이죠. 비서. 예. 그런데 그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아주 묘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온갖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럼 이때 니키 씨가 알고 있는 그 밤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밤에만 마술을 하나 봐요? 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은 여성들과 일단 밤 보내긴 했어요. 사이비 교주가 맞는 표현이네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당연히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교회도 라스푸틴을 이제 비난을 했는데, 네, 교회 지도자들이 라스푸틴이 이단 종파에 빠져 있다. 그리고 수녀를 유혹하고 강간하려 했다고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신도와 집단 난교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일제히 라스푸틴을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하죠. 심지어 황태자의 보모가 있는데요. 보모가 라스푸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황비는 도리어 그 보모를 해고해 버립니다. 어머. 황제는 대체 왜 그 라스푸틴의 행동을 방관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라스푸틴이 황실의 비밀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 부부는 황태자 알렉사이의 혈유병을 여전히 비밀로 붙여서 쉬쉬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플 때마다 해결해 줄 사람이 라스푸틴밖에 없었으니까 세상에 무슨 소문이 퍼지든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눈앞에서 아들 살리는 걸 봤는데 예. 뭔가에 실린 거죠, 진짜. 그거를 어떻게 안 크긴데. 믿겠어. 그것도 예.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라스푸틴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고요. 황제 부부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아주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라스푸틴을 감싸는 황제 부부에게 불만이 생겨나고 이게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 라스푸틴으로 말미암아서 황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라 황비가 라스푸틴에게 보낸 편지가 신문에 폭로되었어요. 어이?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어깨에 기대 잠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어요. 당신을 곧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당신에게 따뜻한 키스를 보내요. 나는 당신 앞에서 한갓 어린아이에 불과하답니다. 야, 이건 약간 이거는 연애 편지네. 예, 당연히 그 황비의 편지를 신문에서 읽은 러시아 사람들이 황비가 라스푸틴하고 문란한 관계를 갖는 게 분명하다고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저 황비가 쓴 편지를 보면 예. 그 황비와 라스푸틴의 뭔가 이상한 관계가 예.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그 역사가들은 그 알렉산드라 황비와 그 라스푸틴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푸틴은 자기의 권세가 니콜라 2세의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황제의 신임을 조금이라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황비와 라스푸틴의 관계를 조롱한 만평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좀 아유.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서도 이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전제정이에요. 전재정? 네, 전제정인데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또 다르게 읽어보면 네. 혼자서 받들다, 손에 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라스푸틴의 황비의 가슴을 손에 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말장난을 하면서 조롱을 했던 거죠. 어머머.